안녕하세요. 김남미입니다. 저는 앞으로 10개의 강의를 통해서 한국 실용글쓰기 검정 시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쓴 책의 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밝히면서 수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첫 번째 강의인데요. 오늘은 실용글쓰기의 개념이나 공인시험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강의를 들으시면서 맨 처음에 항상 이것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시거나 다양한 활동을 할 때 가장 놓치기 쉬운 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크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목차를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크게 전체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어느 부분에 속해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목차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은 1강이고요. 지금에는 실용글쓰기의 개념하고 실용글쓰기 검정의 전체적인 틀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공부를 하실 때 거의 앞부분은 빼고 가시잖아요. 여러분 역시 실용글쓰기 개념이나 실용글쓰기 검정의 개과는 거의 책을 사시더라도 그냥 지나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오늘 이 강의에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실용글쓰기 개념을 볼까요? 실용글쓰기 할 때 우리가 일단 보실 수 있는 것이 실용이라는 단어이겠죠? 그리고 글쓰기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개를 쪼개서 생각하면 이 시험이 어떻게 정복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우리가 글쓰기 하면 우리는 모두 어떤 위축이 오게 되죠. 왜냐하면 나는 글을 잘 못 씁니다. 나는 글쓰기에 재능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책을 안 읽었기 때문에 저는 글쓰기를 잘 못합니다와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용글쓰기 시험할 때 글쓰기에 여러분들이 집착을 하시면 이 시험은 아주 많이 어려운 시험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글쓰기라고 생각하셨을 때 생각했던 것이 좀 전에 말했듯이 재능, 솜씨, 어려서의 독서 이런 것과 관련된다면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 시험을 보셔야 하는데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런데 실용이란 말이죠. 실용이라는 거는 뭡니까? 그냥 흔히 말한다면 쓸모있음이죠. 그 쓸모있음을 여러분들 가까이에 가져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인가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시험 볼 거예요? 시험 보는데 도움이 됨. 이것도 실용이겠죠? 실용이라는 말은 내 의도와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용성 있다, 실용성 있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용이라는 말이 붙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학업의 도구가 되고 그 다음에 업무의 도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재능 있는 글쓰기, 어렸을 때 글을 많이 보았다 이런 것들은 사실 문학적인 측면이에요. 시나 소설 이런 것들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시나 소설과 같은 것들은 분명히 뭔가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하지만 실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글을 써야 해요. 이것은 재능이나 어렸을 때의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죠.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이 시험을 합격해야겠다라는 의도.
그 다음에 여러분이 회사에 가셔서 경찰이 되셔서 또는 공무원이 되셔서 무엇인가를 문서를 만드는 일, 이거는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에서 또는 이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실용 글쓰기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면 세상에는 저자와 독자와 상황이 있는데 글쓰기 중에서는 시나 소설과 같이 어떤 천재의 영역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보게 되는 실용 글쓰기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글을 통해서 나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이 시험은 도구적인 어떤 개념, 이게 도구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신장시키는 도구로서의 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하는 이 말, 글쓰기는 도구다. 그리고 여러분은 글을 통해서 사고가 진작될 수밖에 없다. 이 지점에 대해서 거듭 강조할 거예요. 이것이 김남미 강의의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저 얘기를 도대체 우리가 시험에 어떻게 적용한다는 거지를 배워가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저를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전에 이 활동을 했어요. 글쓰기와 관련된 오해 조금 더 명확하게 한다면 실용 글쓰기와 관련된 오해겠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일기가 가장 쉬운 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말이죠. 우리는 일기가 쉽다, 어렵다를 떠나서 그 상위에 항상 그 생각을 하세요. 내가 지금 보는 것보다 더 위에 무엇이 있는가? 일단은 일기가 쉽다, 어렵다를 떠나서 실용 글쓰기라는 것이 뭐다? 의도나 목적을 달성하는 거다. 그러니까 일기가 쉽다, 어렵다를 떠나서 그 위에 뭐가 있다? 어떤 의도나 목적에 따라서 일기를 쓰느냐에 따라서 나의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이 쉬운지 어려운지 그런 것들이 결정되는 거다. 두 번째,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내용 중심의 공부를 해오셨다면 일단 형식도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프의 내용은 뭐죠? 예를 들어서 A 지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B 지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가 내용이겠죠.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선으로 그렸어요. 효과적인 형식을 채택한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더 잘 나타내어야 나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무 상황에 놓였을 때 공부를 하게 될 때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 나타내려고 하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게 될 회사나 직장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형식을 채택하는가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많이 지치고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공부를 하는데 나는 어떤 형식으로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볼만하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다른 시험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정복하는 비결은 지금까지 내가 내용 중심으로 생각했다면 형식에 대한 관심도 좀 더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것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보는 데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글을 쓰지 않고 평가하는 거 참 쉽습니다. 누군가가 뭔가를 딱 써놨을 때 에이 저쯤은 나도 하지. 그렇죠? 또는 어떤 작가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다 저 사람이 다 했어.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데 그거 하지 말자. 안 쓰고 남의 거 비판하지 말자. 써야
어떻다 했어요? 생각한다 그랬어요. 글쓰기는 사고의 도구랬죠. 쓰지 않고 남의 거를 비판만 하면 나의 사고는 진작되지가 않죠.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주제는 다른 사람이 다 썼어. 거기서 한 칸 더 가는 거예요. 이 주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 써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쓰지 않고 비판하거나 존경하지 말고 써야 생각하게 되므로 여러분들은 써야 한다. 그러면 말이죠. 그게 이 시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실용 글쓰기 시험은 쓰는 시험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죠. 좀 이따 얘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 일단 이 시험을 본다는 건 뭐냐면 일단 쓰는 거예요. 써야 생각하는 겁니다. 써야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할 거예요. 글쓰기는 생각의 도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험을 통해서 글을 씀으로써 생각이 자란다. 그래서 생각이 자람으로써 여러분들이 이전과 다른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서 사고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들은 일단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쓰지 않고 평가하는 것 금지. 그 다음에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화려하고 세련되어야 된다는 생각 금지. 선생님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이 시험에서는 어떻게 풀어갑니까? 당연히 문장이라던가 뒤에서 배우게 되는 독해라던가 이런 데에서 이런 논의를 계속 지속해서 하게 되겠죠?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글쓰기는 도구다. 무엇을 위한 도구다?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다. 그러면 글쓰기가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고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를 잘 배울 수 있다면 이 시험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그러면 말이죠. 우리는 좋은 글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좋은 글과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치러야 하는 이 시험과의 관계를 도대체 어떻게 짚을 것인가를 생각하시는데 제가 이 강의를 위해서 이 PPT는 주로 이렇게 숫자가 있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실용 글쓰기 그 책의 페이지예요. 그죠? 그 페이지를 중심으로 이제 논의를 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글의 요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죠? 일단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보시면 이거 외우고 싶잖아요. 그쵸? 외우고 싶으시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거 외워서 무엇에 쓸 것인가 의도와 목적을 여기를 생각하시고 이것을 보아야 이것을 써먹을 수 있을 거잖아요. 쓸모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가 지금 보는 것 바깥에 뭐가 있는가?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매 강의, 매 부분에서 이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 다음에 관계 생각하기라는 건 뭐냐면 관계라는 거는 함께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보시든 간에 하나만 보면 잘못 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외워야 되나 봐 하고 얘에 집중하시면 잘못 보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바깥에 게 더 중요한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관계를 생각해서 함께 보기. 그러니까 관계를 생각하면 뭐가 중요한지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이것을 어떤 목적에서 보고 있는가 항상 이 세 가지를 생각하세요.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중요한 것을 생각한다.
함께 생각한다. 함께 생각한다는 건 관계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목적을 생각한다. 목적을 생각하는 게 왜 중요하다? 실용 글쓰기가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글쓰기이므로 목적 중심적 사고를 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책 안에 이게 있을 때 이것을 외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된다? 이게 무엇과 관련되는지 관계를 생각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생각하고 지금 현재 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계속 짚으며 가야 한다. 그러면 선생님, 지금 좋은 글의 요건과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나는 어떻게 접근해야 합니까? 나중에도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실용 글쓰기 시험이 이렇게 글쓰기 이론이 점차 줄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서 이거 자체를 다 외우겠다, 씹어먹어버리겠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이것을 외워서 그대로 재생하는 시험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왜 이렇게 주저리 써놓으셨습니까? 여러분 용어에는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충실성, 독창성, 성실성 이런 말들에 익숙해져서 이런 어휘 자체에 여러분들이 위축되지 않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중요한 것, 관계, 목적을 생각하면서 보면서 아, 이런 말들이 익숙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 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개관한다고 했죠? 전체를 살필 건데 그걸 살피는 이유가 뭐냐? 시험을 잘 보는 비결은 조금 쑥스럽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내가 치를 시험이 어떤 것인지 잘 알면 당연히 그죠? 조금 낫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항상 중요성이라는 것은 한번 결정되고 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게 마련이에요.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집시다. 내가 치를 시험에 대해서 잘 아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거기서 내가 시험을 치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게 중요해요.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봤던 그런 시험들은 사실은 내가 시험에 무엇을 볼 것인가가 중요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른이 되어서 어른이 된 세계에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럼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삶이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어요. 결국 뭐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객관식 10개 푸는데 얼마나 걸리지? 이거 여러분들 고3 때 했던 것들이죠. 그렇죠? 맞춤법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풀지 이런 것들을 아시면 좋아요. 나는 이런 것이 있을 때 이런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러는 거 플러스 다른 거. 이전에 자기가 했던 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에 대해서 발견하는 것. 그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관식 50점짜리를 푸는데 어떻게 하지? 그거 얼마나 걸리지? 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어떤 재반 지식이 필요한가? 이거 조금 더 상세하게 가보기로 하죠. 사실은 제가 경찰청이나 이런 데를 되게 많이 가서 이 시험에 대해서 안내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사실 제가 가장 공들여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능숙능란하게 알면 사실 이 시험은 이미 여러분들이 치를 수 있고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찰청이나 이런 데 가서 강의를 할 때 이 페이지에 대해서 거의 1시간 이상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책에서도 주저리 많이 써놨어요. 그게 제가 이제 실제 실용글쓰기 시험에 이제 응시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던 강의를 그대로 써놓은 건데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방식에 주목하세요. 제가 그랬죠? 내용 중요해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내용밖에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또는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에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도대체 저 사람은 요거 가지고 1시간 동안 논의를 한다고? 그죠?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합시다. 딱 봤을 때 뭘 했죠? 중요한 것 중심으로 제가 계속 얘기한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 표가 있어요. 표가 있으면 이 표에 있는 모든 정보가 무게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표 중에서는 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를 읽거나 글을 읽거나 문제를 읽거나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시선이 그리로 가는 연습을 합시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거예요.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거 2개만 짚어보세요. 이 표의 정보가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 2개만 짚어봅시다.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차라리 동영상 딱 멈춰놓고 미리 자기가 생각하는 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어떻게 하는가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일단 동영상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답으로 갑시다. 일단 보세요. 600점이 보여야 합니다. 왜요? 가장 실용적인 값. 이 시험이 1000점인데 600점이 주관식이구만. 그쵸?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실용 글쓰기에 주관식을 포기해요. 주관식을 포기하고 객관식을 잘 봐서 나는 이 시험에 통과하겠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600점이 주관식인데 주관식을 포기하고 이게 객관식을 다 맞아도 400점인데. 그죠? 결국은 이 시험은 주관식에 있다. 결국 제가 뭐 했죠? 중요한 부분으로 시선이 갔죠?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내 행동에 축을 두는 거예요. 2개라 그랬잖아요. 하나 더 어디 있죠? 직무글쓰기. 직무글쓰기. 이 시험이 실용글쓰기고 사실 제가 이 시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세상은 문서로 돌아가요. 흔히 문서와 예산으로 돌아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쓰는 글들을 위한 그 글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라는 그리고 그런 글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시험이 실용글쓰기 시험이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직무글쓰기가 클 수밖에 없고 이것이 자그마치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총 50문제 중에서 반이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직무글쓰기 하면 너무 범위가 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자기한테 낯선 거를 포기합니다. 아까 주관식 포기했듯이요. 그러니까 직무글쓰기는 일단 놔두고 독해와 글쓰기, 합법과 글쓰기부터 해야 되겠다 하는 순간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이 시험은 주관식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직무글쓰기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시험이에요. 지금 뭐 했죠? 중요한 것 중심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보면서 뭐랑 뭐를 같이 봤는데요. 주관식, 객관식 비중 보셨고 그 다음에 전체에서 직무글쓰기를 보고 났더니 이 시험을 내가 잘 봐서 내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관식과 그 다음에 직무글쓰기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선생님 그러면 그 나머지는 포기합니까? 그럴 리가요. 그 나머지들을 비중에 맞게 2분의 1짜리에 대한 취급과 그 다음에 10분의 1짜리에 대한 취급은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차별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야 여러분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 딱 놓였을 때 이런 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기회에 맞춤법을 정복해야겠다. 그러지 마세요.
다른 데서 그러셔도 되는데 이 시험에서 왜 그러세요? 보세요. 어휘 및 규범. 이게 규범이 맞춤법이거든요. 전체에서 요만큼이란 말이죠. 저는 어휘 및 규범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 전공이 그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춤법이나 표준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저 너무 기뻐요. 그렇죠? 하지만 이 시험에서의 비중을 생각하셔야 돼요.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거기에 입각해서 접근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각각의 부분이 어떨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어떻게 한다? 나의 에너지를 투여한다. 선생님 너무 빨라서 그리고 선생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가 딱 잡히지 않아요. 당연히.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표를 계속 보시게 될 거예요. 왜요? 당연히 여러분들 예측하실 수가 있죠. 당연히 독해 글쓰기 뒤에 나올 거고 합법과 글쓰기에 대한 논의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거기에 대한 얘기할 거고 징부, 어휘규범 이런 식으로 이 강의가 진행되겠죠. 그때마다 제가 강조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 비중을 생각해라. 근데 결국 보면 1교시에 90분이고 2교시가 90분인데 뒤에 요 1교시에 뒤에 단답형 5문항이 있다. 이거 기본적으로 알아두세요. 전 실제로 봤어요. 선생님 1교시에 주관식 있다라는 거 그거 잊어버렸어요. 그러지 맙시다. 일단은 시험에 대해서 잘 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시험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말이죠. 공인시험 합격 기준, 이게 가산점이요. 이게 다른 시험보다 훨씬 더 쉽다라고 많은 응시생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서 이제 목표값을 갔을 때 가장 낮은 수치를 잡으십니다. 특히 실무자들이 현장에 계신 분들은 더해요. 내가 시험을 본 지 너무 오래됐으니까 최저점을 받아야겠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서 해보면 할만하다라는 생각을 자꾸 키워가면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내 목표를 정해요. 응시자 언제? 목표는 1급에 해야겠다. 교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생각보다 많이 이 시험에 통과하셔서 1급을 받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봤어요. 두 가지만 생각합시다. 주관식에 주목한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직무글 쓰기가 무엇인지 안다. 이것을 더 크게 얘기하면 이 시험이 어떤 것인지 안다는 건 기본이고 이 시험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로 나아간다. 이걸 목표로 삼아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1강을 들으셨고요. 제가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하는지 아셨을 거예요. 저는 절대로 이거 중요하니까 시험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실용글쓰기 시험은 이전에 나왔던 거하고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 뭐가 더 중요하다? 접근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지금까지 실용글쓰기 개념에 대해서 배웠어요. 계속 반복하면 괜찮아져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 글쓰기다. 그리고 이 시험 전체의 비중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을 한다.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주관식이 중요하다고 했으니 주관식만 딱 뽑아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해 가도록 합시다. 이상 김남미였습니다.